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혼조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한 차례 폭락 뒤에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안정성을 되찾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새 발표된 다양한 고용 관련한 데이터 중에서는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고용이 좀 위축됐다, 경기 침체다라는 시그널을 주긴 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또 전주 대비해서 줄어든 그런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가운데 시장 상황은 이제는 고용 관련한 한 가지 또 데이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의 방향성을 또 논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밤사이에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5,503선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0.3% 내렸고요. 나스닥은 테슬라의 영향인 것 같죠. 0.25% 반등하면서 17,127선 계속해서 2거래일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5% 하락했고요. 4750선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냉각 신호가 누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서비스업 고용의 모멘텀도 다시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M의 8월 서비스업 PMI 51.5가 나오면서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1.3이었던 터라 약간 웃돌면서 2개월 연속 확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고용 관련해서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ADP에서 이제 간밤 발표가 됐습니다. 8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된 수치가 이 다우존스가 좀 짙게 했었던 전문가 전망치 14만 명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3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숫자가 찍혔다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한 주인데요. 지난 한 주 그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2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직전 주에 비해서 5천 건이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가 23만 1,000명이었었기 때문에 8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업자가 줄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거고요. 노동시장이 견조함을 나타냈던 간밤이었습니다. 네, 자 전체 맵을 보자면 빅테크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여타 다른 섹터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시장에서 보면은 밤사이 가장 주인공은 저기 위에 있는 테슬라입니다. 직전일에 이어서 밤사이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2거래일째 주가가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은 바로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늦어도 다 내년 2분기, 빠르면은 1분기 늦지막해서는 유럽과 중국에서 FSD의 서비스를 내놓겠다.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그 서비스를 돈 주고 다양한 우리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관련 이제 당국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 드디어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 그토록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그 FSD 관련해서 기대감이 현실로 발현이 되는 그런 순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는 4.9%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바로 위에 있는 아마존의 주가도 2.6%대 올랐습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견조했는데요. 메타나 구글, 애플의 주가는 올랐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13%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을 보면 약간은 우울하죠. 물론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0.94% 올랐지만 오늘 실적 발표한 브로드컴 시장에서 이제 장중에는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는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진,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AMD, 퀄컴 등의 종목들도 1% 안팎의 하락이었고요. 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1%로 강보합권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금융주의 상승세가 좀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가 AI뿐만 아니라 금융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꼽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항상 밸류에이션을 볼 때
IT 관련 종목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보니까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의 필수 소비재 관련한 밸류에이션도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수준에 놓여 있고요.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역사상 그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꽤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현금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밤사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3% 가까이 밀렸고요.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도 모두 밀리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특징적인 종목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간밤 엔비디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펀딩에 참여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와줬는데요. 이 보통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1억 6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 펀딩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아직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이 되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도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 그 직전일에는 70%가량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간밤에는 쉬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일본 스타트업 사카나에 투자를 하고 협력하는 소식까지도 전해왔었는데요. 자사 칩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는 포석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간밤 1% 가까이 올랐고요. 107달러에서 종가 만들어졌고 오름폭은 한 절반가량 반납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일 이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의 주인공일 텐데요.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판매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X에 FSD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바라건대 규제 당국이 빨리 승인을 내주기 원한다라고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일도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었던 건데요. 간밤 5%대 상승 또 보여줬습니다. 4.9% 올라가면서 230달러에서 문을 닫았고요. 지난 4월 저점 대비해서는 60%가 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브로드컴 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이번에 3분기 실적 내놨는데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47% 증가한 13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깜짝 실적이었는데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40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의 전망치가 141억 달러였었기 때문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 하락세 보여줬고요. 5%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8%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 152달러에서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버라이즌 볼게요. 버라이즌이 프론티어를 2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 절차 완전 현금으로 이뤄진다고 하고요. 1년 반 후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버라이즌은 인수를 위해서 이 주당 38.5달러를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인수 가능성이 보도되기 직전에 프론티어 종가 37.3%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숫자라고 합니다. 인수하려는 이유는 이 프론티어의 광섬유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가입자 수가 22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수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버라이즌 사실상 미국 전 지역을 이루는 이 광섬유 통신 인프라를 갖추게 될 거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버라이즌 정규장에서는 0.4%의 하락 보여주면서 41달러에서 마감가가 찍혔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장 미국 시장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엇갈린 데이터, 갈피 잃은 투자 심리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데이터들이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날 발표된 경기 지표는 저마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는데요. 일단 노동시장의 현 상태를 가늠케 하는 데이터부터 엇갈리는 결과 나왔습니다. 우선 민간 고용 보겠습니다. 이날 ADP에 따르면 8월 민간 일자리는 전월 대비 9만 9천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예상치가 14만 4천 개 증가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 수치는 2021년 1월 이후에 3년 만에 기록한 최저치라고 합니다. 고용 불안감을 자극시킬 만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난 부문은 소수라는 점입니다.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로 끝난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직전 주에 비해 줄어든 건 물론 또 예상치보다도 다소 낮은 수치였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을 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3만 8천 건으로 이전 수치보다 감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는 실업 추이가 예상보다 양호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위안 삼을 만한 데이터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옵션 시장은 내일 주요 지수가 크게 움직이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S&P 500 지수는 어느 방향이든 1% 이상의 변동폭을 기록할 전망이죠. 다만 시장이 불안한 만큼 월스트리트에서는 투자 자체를 멀리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투자 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라며 효과 있는 방어 전략을 구축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접어들면 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고용 관련한 데이터로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계속된 데이터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한입뉴스도 체크를 해보죠. 오늘도 4가지 소식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아시스라도 이건 안 돼. 자,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국의 유명 밴드가 다시 한번 뭉쳤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영국의 규제 당국이 티켓마스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오아시스 티켓 판매 불공정 상업 관행 여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애초 책정 가격 대비해서 한 2~3배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건데 들려주시죠. 네, 영국의 규제 당국이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죠. 티켓마스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오아시스의 2025년 재결합 투어 티켓 판매에서 티켓마스터가 불공정 상업 관행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팬들이 이 티켓 예매를 위해서 10시간 이상을 기다린 후 티켓 가격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는 수요가 높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동전 가격 책정 방식 때문인데 우버 등 다른 기업에서도 사용되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말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참 신기한 구조네요. 보통 콘서트 티켓은 딱 정찰제로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비딩을 하는 것처럼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한입 뉴스는 틱톡 관련한 소식입니다. 시민들은 틱톡의 편이다. 최근 미국 설문조사에서 틱톡 금지 관련한 지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조사 결과 틱톡을 금지하자가 32%로 집계가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틱톡 금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미국 내 틱톡 금지에 대한 지지가 18개월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성인의 32%만이 틱톡 금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실제로 틱톡이 금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앱을 매각하거나 또 금지당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법안에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틱톡은 사실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좀 압박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시민들이 이걸 금지하면은 과연 지금 또 대선을 앞둔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은 또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더 강화된 중국 규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의 수출 규제가 도입이 됩니다. 중국의 양자 컴퓨터 등의 관련 기술을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인데요. 중국 기술 산업 발전을 압박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관련한 대중 간의 무역 정제뿐만 아니라 이런 첨단 기술 관련해서도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양자 컴퓨팅 및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이 핵심 기술에 중국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은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컴퓨터 부품, 최신 반도체 제조 기술인 게이트 오러라운드 기술, 또 금속 및 합금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고 하는데요. 중국 기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라고 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소식입니다. 유료 고객이 100만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오픈 AI가 기업용 챗 GPT 유료 이용자의 100만 돌파 소식을 전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개인이 아니라 기업 고객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기업 고객들은 규모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그 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AI 기업의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픈 AI 확인해 보시죠. 오픈AI가 챗 GPT 팀 및 또 챗 GPT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의 이용 고객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서비스는 기업 고객을 겨냥해 출시된 프리미엄 서비스로 각각 소규모 팀 또 대규모 기업의 워크플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AI가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님 뉴스 4가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첫 번째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AI 산업에 관련해서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과잉 생산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전 세계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가 5년 만에 가장 저렴하다라는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반도체 쪽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 크게 출렁였었죠. 8월 중순에 130달러를 돌파했던 주가가 9월 초에는 110달러 밑으로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금 13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 CNBC에 따르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매수 등급을 유지하며 16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시장 요인으로 인해 단기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2025년, 즉 회계연도 2026년 컨센서스 주가 수익 비율 27배로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진단을 나섰습니다. 2026년에 주당 순이익을 5달러 이상으로 추정했을 때의 주가 수익 비율은 20배에 불과한다고도 전하기도 했죠. 엔비디아가 벌어들일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애널리스트는 지난 5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2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사이에 있었으며 현재 배수는 최하위의 수준에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과연 그럼 우리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블랙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인 호퍼의 다음 세대 제품인데요. 지난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CFO는 블랙웰의 생산은 4분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도 이미 블랙웰이 고객사에 보내져서 최종 검수 중에 있으며 4분기에는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공급할 준비가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밝힌 건데요. 엔비디아는 이미 호퍼만으로도 AI 반도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블랙웰이 시장에 안착하기만 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높은 마진을 기록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 주목해야 할 다른 포인트는 반독점 이슈인데요. 지난 3일 블룸버그는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몇몇 회사에 소환장을 보냈다고 이 소식을 저희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뉴스는 엔비디아의 반독점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악재로 또 작용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음 날인 4일, 엔비디아는 이 블룸버그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환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다만 엔비디아는 정보기관과 접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도 밝히긴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 포인트에서 엔비디아가 반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는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죠. 네, 엔비디아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는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0.94% 오르면서 107달러 선에서 정규장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반도체 관련한 팹리스 대표 기업인 브로드컴의 실적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진했길래 관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는지 실제로 보니까 매출은 꽤 많이 늘었던데요. 네, 이렇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좀 주가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브로드컴인데요. 네. 실적 발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팹리스 중 하나죠. 브로드컴이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130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27%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는 4.68%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상당한 수준의 매출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익성도 확인해 보면요. 분기 영업이익은 37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6% 감소했습니다. 넌갭 기준 희석 주당 순이익은 1.2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전망치인 1.2달러를 소폭 상회했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브로드컴의 CEO는 브로드컴의 3분기 실적은 AI 반도체 솔루션과 또 VM웨어의 지속적인 강세를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인수한 VM웨어의 실적이 이번 분기부터 반영이 되었는데요. 브로드컴의 CFO는 VM웨어의 기여 덕분에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늘어날 수 있었다며 VM웨어를 제외했을 경우 매출 성장률은 4%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VM웨어가 끌어올린 사업 부문은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부문 분기 매출은 57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분기보다 약 200%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4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네, 브로드컴의 4분기 가이던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은 4분기에 140억 달러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매출이 3분기보다 대략 7%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CEO는 회계연도 2024년 AI 부품과 또 맞춤형 반도체로 1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브로드컴은 0.53달러의 분기 배당을 지급한다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배당은 9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컴의 배당금은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 회계연도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배당금 연평균 증가율은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배당이 좋긴 하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이 애프터마켓의 주가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내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